에코프로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프로입니다. 자, 지금 우리 에코프로뿐만 아니고 우리 에코프로가 속해 있는 이 2차 전지라는 이 섹터, 지금 이 업황에도 업종에도 지금 좋은 소식들이 뭐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8월 마지막 주차 같은 경우는 이번 우리 2차 전지가 사실 좀 대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주차이기도 했었죠. 그렇게 이번 4주차 마지막 거래일까지 왔습니다. 지금 녹화 중이실 시간이 한 2-3분 정도 있으면 오늘 장 마감을 찍을 거기 때문에 제가 종가 관련해서는 영상 뒤편에서 중반부쯤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장 마감 동시호가 시간이니까 일단 관련해 가지고 요거 재료 설명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뭐 가격적인 부분들도 언급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좀 바로 내용을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이게 오늘 아침에도 나왔었던 보도이긴 한데 이게 8월 28일 오전 10 시쯤이었었죠. ESS가 살린 배터리 시장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다시 뭐 기지개를 피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내용 자체는 사실 뭐 그렇게 볼 거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좀 이렇게 좀 이제 화두에 좀 올리고 있는 이런 분위기들 요런 것들이 좀 사실 중요한 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미국 전력망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했다 뭐 이런 얘기하게 되면서 뭐 사실상 중국 장비는 퇴출을 시키게 되는 초강수를 두게 됐다 뭐 이런 얘기였었죠. 미국 전력망이라고 하게 되면 뭐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럼 당연히 ESS 관련주, ESS 관련주라고 하면 당연히 배터리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자꾸 부각이 되게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뭐 ESS 골드러시라고 해가지고 미국 시장 4배 커질 거라고, 배터리 라인 전환 속도전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삼성 SDI 움직이고 뭐 그런 내용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ESS가 살린 배터리 시장이라고 보도가 나온 게 AI 데이터 센터 미국 정책에 ESS 수요 기대가 올라간다. 뭐 지금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분위기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반영 안 된 내용들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 자체도 뭐 사실 큰 특이사항 없이 잘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 하루의 흐름으로 놓고 보게 됐을 때도 사실 큰 특이사항이 없이 뭐 굳이 따지면은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전략 후강 체계라고 해 가지고 아침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빼놓고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고스란히 반대로 움직인 게 바로 아래 보시면은 코스피 종합지수. 코스피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올려놓고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우리 에코프로라든지 이제 코스닥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랑 정확하게 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줬죠. 바로 아래 코스닥 종합지수도 보시면은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오전에는 이런 식으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오후장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싹 말아 올렸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박스를 좀 그렸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수급이 분산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티가 나고 있는 거고 그 앞단에 또 우리 2차 전지 섹터가 또 잘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오늘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거는 아닌 게 오늘 같은 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사실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주를 마감하는 마지막 거래 기준으로 뭐 소비재라든지 뭐 화장품 요런 애들이 조금 움직이기는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쪽으로 좀 잠깐 들어간 거지 이게 뭐 더 많이 못 올랐다고 해가지고 뭐 굳이 실망을 하실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주말이다 보니까 장 막판에 약간 현금화에 대한 수요가 조금 붓기도 붓습니다. 이때 이제 차익 물량이 살짝 나오다가 지금 살짝 들어 올리고 이제 마감을 앞두고 있죠.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오늘 정규장 마감이 됐네요. 오늘 최종적인 종가 위치 92,200원. 뭐 나쁘지 않은 위치에서 아주 건강한 흐름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호재 반영이 될 만한 내용이 오늘 아침에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은 지금 2차 전지 섹터 자체도 조금씩 좀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고 고개를 좀 들어 올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에코프로의 또 개별적으로 호재 반영이 될 만한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내용이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직접적으로 요구를 한 게 있죠. 니켈 배터리 뭐 인센티브 정책 일관성을 요구했다라고 해가지고 밑에 뭐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조금 길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익숙치 않으실 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좀 그림으로 좀 요약을 해왔어요. 지금 저 내용이 요거거든요. 한국 정부의 요구, 뭐 에코프로 인도네시아 니켈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온 게 이제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에다가 뭐 니켈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런 요구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에코프로한테는 호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에코프로 BM이 지난 6월 마지막 거래부터 이제 출발해 가지고 지금 유상증자를 또 한창 진행 중인데 이게 맨 처음에 1.2조로 하겠다고 했다가 뭐 지금 뭐 금액을 낮추네 마네 뭐 여러 가지 진행 사항들이 좀 뭐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태죠. 근데 뭐 아무튼 중요한 건 그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 자체가 인도네시아 이 니켈 제련소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기 지분을 더 늘려가지고 중국에 대한 지분을 낮추고 우리의 지분을 39%까지 끌어올리게 만드는 게 이제 주된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인도네시아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게 이렇게 해외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해외 나가 가지고 이렇게 투자도 하고 하게 됐는데 그 인도네시아라는 그 나라에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으로서 어떤 변수가 발생되게 되면 이게 뭐 이제 1.2조면은 사실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해외 나가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얘네들이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게 되면 이제 그게 또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쪼끔 불안한 요소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사실 제거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조단위 투자의 정책 리스크 완화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요겁니다. 우리가 이제 1.2조 원 정도를 목표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도네시아에서 뭐 자원 정책이라든지 어떤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되게 되면 그게 우려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뭐 니켈 생산에 대한 쿼터를 감축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완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정부가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어느 정도 사인만 떨어져도 요거는 사실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맞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당연한 부분이죠. 원가 경쟁력이라든지 수익성 상승 기대. 요거는 여러분들 원래부터가 지금 이번 뭐 유상증자 진행해 가지고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에 투자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래 이 부분은 원래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근데 이 기대감이 쪼끔 더 안정적으로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만약에 뭐 이 니켈 배터리 내용 관련해 가지고 그 밸류 체인에다가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우리 한국 정부가 지금 요구를 한 대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에코프로의 이번 BNSI 니켈 제련소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당연히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또 원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내용이고 핵심 광물이죠. 우리 NCM 배터리, NCM 중에서 이 N이 니켈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코발트 망간이고 NCA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켈은 사실 뭐 원래 주된 재료기 때문에 이 핵심 광물에 대한 부분 직접 확보로 마진율도 올라가고 원가 경쟁력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소식 같은 경우 이게 단독 보도라고 해 가지고 오늘 나온 내용이 이게 좀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왜냐면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좀 돌았다 보니까 오늘 기준으로는 최근에 좀 약간 주춤했었던 뭐 화장품이라든지 요런 애들이 쪼끔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뭐 큰 부각을 나타내지는 못했는데 오늘 반도체 쪽 조정 들어왔고 소부장도 뭐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큰 특이 사항은 없었다고 볼 수 있죠. 바로 아래 로봇 같은 경우도 오늘 전체적으로 다 빠졌고요. 방산, 조선, 뭐 현대차 그룹주들 뭐 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오늘 약간 좀 눈치를 보는 그런 장세였고 그런 날에 이런 식으로 좀 소비재가 움직이죠.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저게 좀 호재로 부각이 만족될 만큼 되지 못했던 건 맞는데 이거 다음 주에 또 이번 8월 마지막 거래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내용 나오게 되면 이게 또 기대감이 또 많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주주분들은 오히려 금요일 마감할 때 괜히 불확실성하게 약간 또 거품 껴 가지고 의미 없이 올려 놓고 마감을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건강한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어차피 지금 시장이 이번 8월 출발부터 해 가지고 지금 순환매가 이미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 에코프로가 움직였는데 어제는 에코프로만 사실 움직였지 뭐 로봇이라든지 뭐 바이오 뭐 방금 전에 잠깐 봤던 것처럼 뭐 방산이라든지 다른 섹터들은 에코프로만큼 못 움직였어요. 근데 어떤 날에는 에코프로가 빠지는 날 뭐 걔네들만 올라가는 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전에 쭉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순환매 어차피 매일매일 가는 놈들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포트 분산을 잘 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A와 B가 C가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A가 가는 날이 있을 때 B랑 C가 빠져요. 근데 반대로 다음 날은 B 혼자 B만 지 혼자 가는데 A가 빠지고 C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서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쪼끔 분배를 해 놓는 게 진짜 예를 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게 제가 지난 8월 5일 같은 경우도 어차피 순환매 내용 관련해 가지고 다음 순서가 좀 정해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거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도 말씀을 하나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움직인 애가 있거든요. 아마 다음 주부터쯤 되게 되면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를 또 같이 또 보고 또 바로 올라가면 또 수익 실현하고 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8월 5일 날 말씀드린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8월 5일 날 오전 8시 반이었죠. 어차피 순환매 그럼 다음 순서 정해져 있다. 한국콜마 102,500원 진입 가능. 여기 102,400 원, 300원 그때가 여기 종가였어요. 8월 5일 날. 그러기 딱 들어갔다가 지금 숫자 보이시면 한 57% 정도 지금 수익 만들어져 있는 게 지금 여기 이 위치죠. 그러니까 쭉 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늘도 흐름이 좋은 거예요. 지금 한 1 주도 안 팔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같이 가져가고 있고 뭐 그 아래에 우리 같은 2차 전지 섹터에서 지금 이제 LFP 내용 관련해서는 이제 에코프로보다 LNF가 쪼금 더 부각되고 있는 건 맞다 보니까 LNF 같은 경우도 8월 6일 날 역시 정규장 개장하기 전에 프리장 시간대 이렇게 가격을 좀 짚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NF도 8만 원 미만에서 비중 추가해 보자라고 8월 6일 날 말씀을 드렸고 그 8만 원이라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8월 6일 날이 딱 보시는 것처럼 여기고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출발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하고 가져오고 있으니까 뭐 LNF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제가 두 번, 세 번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아마 다음 것들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제가 아마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굵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조금 세팅을 해 놓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적어 가지고 발송을 드리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주소록이 있잖아요. 여기에 자동으로 추가가 되게끔 세팅을 해 놓는 게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창에 보시면은 제가 댓글 그 링크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댓글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고정 댓글창에다가 제가 링크를 적어 놨거든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 번호에 자동으로 문자 발송이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번호 있죠, 여러분들? 이 번호가 이 번호입니다. 여기다가 6% 구독자 혜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발송을 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발송을 해 주시게 되면 그 SMS 기준으로 제가 여기 주소록에다가 자동으로 집계를 해 드려요. 그럼 이게 지금 다 별도 비용 없이 구독자분들한테만 이제 무료로 별도의 비용 없이 또 발송을 해 드리고 있는 뭐 그런 내용인 거니까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6% 구독자 무료 알림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집계를 해 놓는데 이걸 해 가지고 수신번호 등록만 하면 어차피 자동으로 다 받아가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뭐 요러한 내용들로 오늘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뭐 사실 뭐 많이 했는데 제가 최대한 생략하고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지금 그동안에 8월 달에 했던 것들은 뭐 이미 지난 거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8월 마지막 거래 기준으로 제가 이제 오늘이랑 주말까지도 계속해 가지고 집계를 해 놓을 거기 때문에 집계해 놓고 8월 31일 마지막 거래 기준으로 아침에 또 알림을 보내 드릴 거니까 그거 받아 놓으시고 같이 또 진입을 좀 했다가 9월 중에 또 차익 보고 또 차익 실현한 걸로 또 원래 이제 비중도 좀 추가를 하고 원래 섹터에다가 이런 식으로 좀 순환을 좀 돌려볼 생각이니까 어차피 이번 순환 매장 이미 진입한 이상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이게 또 사고 팔고 한다고 뭐 이제 그거를 또 약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게 약간 좀 뭐랄까요? 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 되게 나쁜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하는 게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어차피 또 다 방법이 있고. 그래서 어차피 또 다 말씀드릴 거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또 비용도 안 받고 이 딱 구독만 받고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구독자분들한테 혜택하는 거니까 구독 눌러 놓으시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뭐 영상에서 막 구독, 좋아요 눌러 달라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또 해 주실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쳐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말 중에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소식 저 정리해 가지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미국장 내용 관련해서 또 발표 나오는 게 있죠.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확인하고 주말 중에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독 눌러 놓으시고 알림 설정도 눌러 놓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